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말이 서로 다른 말이라 하더라도 발음이 같을 때 같은 파장 에너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발음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 같은 작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발음이 같은 발음으로서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은 서로 각각 다른 것을 지칭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의 의미는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속이다와 속이다를 제가 서로 다른 말이지만은 소리 파장이 같음으로 해서 속으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서로 다른 말인데 같은 발음을 가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서의 각각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속뜻은 소리 파장, 소리 발음이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작용되는 에너지의 근원적인 의미는 같은 데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무 줄기에 각각의 다른 가지에 각각의 다른 열매가 맺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 각각의 다른 것만 보이게 되지만은 그 속뜻은 같다는 것은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은 같은 발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가르치다와 가를 치다. 가를 치다라는 것은 나무의 묘목을, 나무의 과수목을 가의 가지를 잘라주게 됩니다. 가을에 열매를 수확을 하고 나서 겨울에는 봄에 새로운 순이 돋아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줍니다. 가지를 잘라줘야 거기서 봄에 새로운 순이 싹이 일어나 가지고 새로운 가지에, 그 부드러운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굵은 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가지의 제일 끝부분, 제일 연약하고 부드러운 부분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맺힌 그 열매는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가지, 같은 뿌리에서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드릴 말씀처럼 가르치다와 가를 치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뜻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를 치다, 가를 치는 것은 예전에 저희들이 배울 때는 전지라 해가지고 가지 자르기를 한자 표현으로 해가지고 전지라 그랬습니다. 그 전지는 일본식 발음이, 일본식 그 용어라 해가지고 지금은 그 말을 사용하지 않고 가지치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지라는 것은 제일 가에 있는 그 나무줄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에 있는 것을 잘라줘야 새로운 열매가 맺기도 하고 또 그 나무의 수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잘못 뻗어나온 가지는 잘라줘가지고 수형을 바로 잡아주게 됩니다. 수형을 바로 잡아줘야 묘목이 제대로 크게 되고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도 그렇게 여러 다른 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는 그 과수 묘목의 제일 끝부분을 가지치기도 해줄 뿐더러 또 수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지를 또 잘라주기도 합니다. 그래야 열매들이 맺는 게 서로 그 마찰에 의해 가지고 부딪히는 복잡한 관계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이 너무 복잡하게 가지가 많은 것 때문에는 잎이 많음으로 해가지고 열매가 햇빛을 보고 익는 것을, 붉게 익는 것을 장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잎을 따줘야 되는 이런 것도 일을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줄이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런 가지의 수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가지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를 치는 것, 과수 묘목이 제대로 자르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거나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의 의미와 같단 말이지. 좋은 교육을 함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으로서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것이나
과일 나무의 가지를 잘 쳐가지고 많은 과일을 수확할 수 있게끔 하는 거나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원으로 보면은 같은 건데 서로의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다는 것은 교육의 의미가 되고, 가르치다는 것은 나무의 가지를 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무의 가지를 치는 거나 가르치는 것은 결국에는 같은 의미를 가졌는데, 가르치다는 얘기도 가르치다, 사람이 자라는 데 있어 가지고 안 좋은 습관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것들은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르기가 혼자서 스스로 터득해 가지고 그것을 자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듯이, 담배 같은 경우나 음주, 과음, 과식 이런 것도, 또 운동하는 거 우리가 3일 만에 결국에는 다짐을 다 이어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한 번 마음 먹었던 거를 바꾸기도 어렵고, 그런 것은 외부에 어떠한 스승이 되는 분이 그것을 강제적으로 잘라주지 않으면은 스스로 그것을 바꿔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가를 치는, 가지를 치는 거나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이나 역시 마찬가지 목적이나 그 방법은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 소리의 에너지 작용이 같다, 그 발음이 같은 것은. 그래서 이런 가를 치려 그러면은 가지를 쳐야 되는데, 가지를 치려 그러면은 어떤 반발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아픕니다. 다투어야 되고 방어하게 되고 또 반항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픔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잘 가르치길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스승을 모시고, 옛날 왕가에서도 왕사를 정해가지고 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스승이라는 분은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고, 지금의 선생과 학생의 관계는 지식의 전달 수단, 그런 거 이상의 어떤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선생 중에서는 좋은 스승들이 계십니다. 많은 스승들이 계시고 한데, 그래서 선생이라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스승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아픔을 함께 하는 자다, 애쓰게 된, 그래서 애를 쓴단 말이지. 그래서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애를 쓴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애를 아파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가를 치는 과정이다. 그래서 가르치다와 가를 치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그림 그리는 것처럼 이 가지를 이렇게 나온 거를 다 따고 나서 또 다시 잘라주게 됩니다. 다시 잘라주게 되면 수영을 이제 바르게 잡아준단 말이지. 그래야 여기서 다음 해에 또 새로 나왔을 때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줘가지고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지가 또 여기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가지는 옆에 있는 가지와 서로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잎으로 가리기도 되고, 또 나무 가지가 옆에 있는 과일이 열렸을 때 그 바람 불고 흔들림으로 해가지고 과일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은 겨울에 봐가지고 수영을 잡아줄 때 이런 것을 잘라준단 말이지요. 이런 거를 잘라줘야 다음에 열매 맺었을 때 아주 보기 좋게 빨갛게 햇빛을 봐가지고 빨갛게 익을 수 있게끔, 아주 맛있게끔 그렇게 새콤달콤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무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많이 놔두는 것 때문에 거기에 가지에 달렸던 잎으로 해가지고 상대 다른 가지의 열매들을 햇빛을 못 보게 가리게 되는 역할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가지를 잎을 따주는 게 아니라 가지를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를 자르니까 그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미 또 맺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자르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아픔, 가를 친다는 것은 그렇게 아픕니다. 그대로 두면은 열매를 달릴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전체를 위해서, 전체 나무가 이 과일이 열리는 것을 위해서는 망설임 없이 잘라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잘랐을 때 어떤 수영이 만들어지고 어떤 열매들이 많이 달리게 되고 좋은 과일을 더 굵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는
그 농부가 판단을 해가지고 가지 치는 방법으로서 가지를 쳐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자는 가르치고 육은 기른다는 얘기입니다. 젖을 줘가지고 기른단 말이지. 그래서 양식이 되는, 내 마음의 양식이 되는 정보를 줘가지고 길러주게 되고, 또한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지식의 전달과 기르는 것을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지금의 우리 학교 교육이라고 보면은 글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학생의 입장이나 교사의 입장, 서로의 어떤 그 관계, 그 중간에서 어떤 학부형의 어떤 또 작용, 또 학교의 어떤 그 방향, 이런 것들이 온전한 교육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많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들이 이렇게 인식을 바르게 함을 해가지고 학교 교육이고 학생이고 선생이고 이런 개념이 좀 더 원래 본연의 업무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은 우리가 각각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지식의 전달로서는 안 되고 그 아픔을 함께 해야 된단 말이지. 가르치는 그 아픔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 소리 에너지 작용은 같은 발음이면 서로 다른 말이라 하더라도 그 발음이 같으면 파장이 같음으로 해가지고 같은 에너지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그런 말이 예전에 아까 얘기대로 속이다와 속이다, 기대다와 기대하다, 또 뿌리와 뿌리다. 뿌리다와 뿌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인데, 이 땅에서 나무가 이렇게 아주 왕성하게 자라고 있으면 땅 속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되지만은 결국에는 이 모습의 그대로 대칭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뿌리도 위에가 왕성하다면은 뿌리도 마찬가지 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이는 것은 이렇게 되고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합하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그래서 보임과 안 보임, 그래서 이것은 안 보고도 안단 말이지. 뿌리가 왕성하지 않는데 위에 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자랄 수가 없다.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으면 역시 똑같이 아래 뿌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듯이 이렇게 뿌리다. 뿌리다는 이렇게 펼치는 거. 펼침. 뿌리다와 뿌리의 모양은 결국에는 펼치는 모양이단 말이지. 펼치는 뿌리의 모양은 펼침의 모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다, 무엇을 뿌리다, 할 때 그 뿌리는 펼쳐나가는 것은 뿌리의 모습과 똑같다. 그래서 뿌리다라는 것은 뿌리의 의미와 같은 겁니다. 서로 뿌리는 거와 나무의 뿌리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은 결국에는 펼쳐진다는 것은 다만 보이지 않고 줄기는 바로 자라지만 뿌리는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펼치는 그 뿌리와 뿌리다는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과 마찬가지로 우리 말은 같은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부터 이런 것을 알고 그대로 드러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반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을 내가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어떤 구조적인 것을 이때까지 교육으로 배웠거나 어떤 학문에 있거나 어떤 대단한 그 학자가 연구한 자료가 있다면은 그 연구 자료에 의해서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 아무도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옳다는 것을 어떤 뼈대를 갖추고 이치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분야에서 쓰여지는 말들이 같이 쓰여지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찾다 보니까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뭐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 너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문 학자들이 왜 그런 연구를 안 했을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이때까지 전해오는 그 앞에의 문헌이라든가 자료에 거기서 의존해가지고 논문을 쓰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거로서 새로운 것을 도출해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그거 한계가 있단 말이지. 이미 드러나가 있는 거를 가지고 새롭게 편집해가지고 어떻게 해봤자 의미가 없단 말이지. 이미 다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논문, B 논문, 뭐 C, D 이런 저술에서 어디서 누가 했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결과가 이런 결과다. 물론 그것이 연구 논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없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연구 자료가 지금과 같이 이런 말이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같은 파장으로서 작용되면서 서로 다르게 작용되는, 다르게 의미하는 것을, 이런 말들을, 이런 연구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드러낼 거냐 말이지. 누가 검증할 거냐 말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학자들도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도 후학들도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가 할 가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말과 거래, 말과 거래서 어떻게, 그 지금까지 보면은 한글날 되는 것 하면은 한글날이고 한글이 과학적이다. TV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과학적이다 하는데 뭐가 과학적인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과학적인지.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과학 아닙니까? 수학인데 과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글이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뭐가 어떻게 과학적입니까? 지금도 음양오행을 해가지고 궁상각치우라고 해놨는 것을 그래 해놨는데, 후민정음이 그렇게 표현해놨지만은 잘못됐단 말입니다. 천지인 사상을 가지고, 음양의 천지인을 사상을 가지고 도입해가지고 했다고 하면서 음양오행이 왜 나옵니까? 음양오행에는 천지인이 없는데. 지금 후민정음 연구를 많이 했다 그러면서 자랑 삼아가지고 엄청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제가 따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혀소리가 그 5가지 음계로 해가지고 그 나온다고 얘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설순지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가 있는데, 그것은 오행으로 보는 겁니다. 오행도 마찬가지 아설순지으로 보는 겁니다. 목화토금수로 또 보듯이. 이것과는 천지인의 이치와는 전혀 다르단 말이지. 어떻게 논리 자체가 다르단 말이지. 오행을 해서는 아무리 깊이 있게 후배 파고 뒤집어 봐도 천지인의 사상이 없단 말이지. 그런데 훈민정음에는 천지인이라고 엄연하게 표기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설순치으로 5음으로도 또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그러면 천지인 삼태의 이 사상과 오행의 사상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전혀 그건 훈민정음에서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내가 훈민정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은 남들이 저한테 많은 참 거부 반응을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좀 더 한글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은 가림토 문자라고 해가지고, 가림토 문자에 이제 가능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그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왜? 그것은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 비석이나 이렇게 조각으로 안각화로 되가 나오는 거지만은, 그 자료로 나오지만은 그 순서가 어떻게 되고 그 모양이 어떻게 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어떤 문헌이 없단 말이지. 근데 표기만 되가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그 주장이 빈약하단 말이지. 근데 어쨌든 훈민정음의 모양과 훈민정음의 우리 자음 모음의 모양과 유사한 것들이 아주 많다. 가림토 문자에.
시청자분들께서도 가림토 문자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에 사용되는 이 디귿자가, 가림토 문자는 이게 디귿자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표기가 이런 표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훈민정음의 의문을 제가 제기를 하면서 지금의 디귿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는 쓰지 않는가? 왜 이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써야 되는지 설명 못 하고 있습니다. 설명 안 돼가 있습니다. 왜 디귿이 이 모양으로 돼가 있는지, 왜 이 모양이 되면 안 되는지, 왜 이게 안 되고 이것으로 이 모양으로 돼야 되는지 이거 설명 안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이런 거다, 디귿은 이런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만 해놨는 것이지 왜 이 모양은 아니고 이 모양 안 되고 왜 이 모양이 아니고 이 모양으로 했는 것인지. 자, 리을자는 이렇게 디귿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먼저 나오는 이 디귿은 틈이 왼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2번은 오른쪽에 틈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열리가 있고, 뭐 디귿자 2번이 위로 올라가든 1번이 뭐 저 밑으로 내려오든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리을이 이렇게 돼가 있는데 왜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먼저 나오는 것이 여기서는 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이 데가 있냐 말이지. 왜 리을 자리 아래쪽에 게 이래 나오는지 디귿으로 나오는지 이 리을의 설명 못 한단 말이야. 아무도 리을자 지금 이때까지 한글이나 우리말 연구했는 분들 개인적으로 안 그러면 그 단체에서 연구했는 분들을 자료를 보면은 리을자 바로 설명되어 있는 분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 물론 내 말이 옳다라고만 고집하기는 어렵지만은 그에 대한 설명을 근거가 너무 빈약하단 말이지. 이런 것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왜 다른 모양이 아니고 이런 모양으로 되는지 이런 것을 드러내야 되면 그래야 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디귿자가 이렇게 이것이 디귿이다, 이렇게 디귿이 이거 다 너고 다 이렇게 따라 써라, 왜 이래 써야 되는지 이치 설명도 없단 말이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럼 이 의미는 뭐고 이 의미는 뭔지 설명하고 알 수 있는 방법 없다, 문헌이 없단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이 문헌이 없는데 연구를 할 거냐 말이지. 그런데 이 이치가 이렇게 돼가 있는, 이렇게 써야 되고 이쪽으로 텀이 돼가 있는 이런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이 왼쪽에서 이렇게 돼가는 건 이거는 아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설명이 디귿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역이든 이언이든 또 다른 미음이든 비읍이든 거기서도 똑같은 이치로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지금 우리 한글 후민정에 보면은 이언과 미음은 전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뛰어 떨어지듯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때까지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이 이영은 계속 회전 운동을 하다가 거기서 무한대로 변하고 이것이 분리되고 또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지. 이것은 또 이영과 미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처음에 영운동에서 이 영운동에서 물질화로 이루어지는 이영과 미음으로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구조로 변화를 해가지고 지금 미음을 만들어진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영의 의미와 이의 의미와 미음의 의미, 이는 모음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음이 되는 거고, 이 자음은 결국에는 영에서 미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에서 미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영 속에는 이런 어떠한 유전자로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모가. 그리고 이것은 이 영 속에 이르지만 물질화 드러났을 때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의 자음 모음이 이루어지는 그 영운동, 영에서 작용된 거다 말이지. 영에서 영의 그 거대한 해류 바람처럼 그 태풍처럼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반복함으로 해가지고 점점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 밀도에 의해서 마찰력으로 인해 가지고 대폭발 일어나는 빅뱅이다 말이지. 우리 한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운동에서 돼가 있단 말이지. 이것을 가장 태초의 움직임입니다. 태초. 폭발이 있어가지고 물질화 만들어지는, 여기서 이제 폭발이 되는 겁니다.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빛과 열을 가지는데 이것이 태초가 아니고, 태초는 움직임도 없었던 이게 태초입니다. 여기서 어떤 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지. 어떤 필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거대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태동을 된단 말이에요. 태동. 여기서 이것이 태동이게 되는 겁니다. 이 태동이 반복하게 되고, 여기서 반복하는 중에서 폭발해 가지고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분리 폭발이 되면서 여기서는 물질의 생성이 되는 겁니다. 흔히 물질적 창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개념, 이렇게 부호로서 나타나면서 이 물질 속에서는 태초의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질 속에는. 지금 우주 물리학이나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한글이 이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단 말이지. 그래서 앞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영에서 미음으로 만들어졌고, 이 미음에서는 이 비읍과 같은 건데, 이 미음이 사기 나듯이 자란 거단 말이지. 그래서 모이게 되면 아주 작은 그 근원적인 것도 씨앗 속에 있는 그 정보, 씨앗에서는 잎이나 꼬치가 없단 말이지. 그것을, 그 근본을 뭐라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모이고, 아주 작은 티끌도 모이면은 보이는 이치처럼, 우리 씨앗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유전자는 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삭이 난다 말이지. 그것이 보의 개념, 미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영, 미음, 비읍으로 이어져 나간단 말이지. 그것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가 있고, 아까 이에서 이제 나가는 이것은 시옷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옷도 마찬가지 크게 보면은 요런 시옷과 요렇게 된 시옷이 각각의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은 다 뭐 같이 쓰고 있지만은 부호기 때문에 문자는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대로 정형화돼가 쓰는 거지만은, 그것을 부호로 보면은 이렇게 부호는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보는 데 따라 가지고. 그래서 시옷은 요렇게도 보고 요거는 기대고 있는 것이고, 요거는 바르게 쓰는 작용입니다. 좀 더 바르게 이것을 이렇게 되면은 좀 더 바르게 쓰는 거겠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좀 더 바르게 쓰는 거고, 나중에는 온전하게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질적인 이치를 설명하고 있고, 요 존재,
물질의 존재. 이것은 자신. 요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신은 일단 주체. 그래서 이것이 서로 만났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꼭 우리가 글씨 A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부분을 안 쓰고 오른쪽 부분만 사용하는지, 왜 이렇게나 안 쓰는지 그 이유 아는 분 없습니다. 제가 웃는 이유는 아무도 그 의미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완벽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 되는 것 같으면 너무나 그것이 폭넓기 때문에 또 지루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듯이야 다음에는 한 줄로 해가지고 금방금방 설명해 나가도 앞에 공부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때까지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아주 쉽습니다. 당연하다, 이런 말도 있네, 이렇게 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앞에 다른 동영상들을 좀 찾아가지고 보시기를 제가 권해 드립니다. 그래야만 앞으로도 마찬가지 계속 영상을 찍어 나가고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폭넓은 것을 말씀드릴 때 이해의 폭을 좀 넓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발음, 소리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은 소리 그리기 때문에 소리가 같다는 것은 그 소리 파장이 같습니다. 소리가 같다는 것은 소리 파장, 우리가 흔히 예전 과학 실험실에서 이 진동자 가지고 실험한 적이 있었지.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 망치를 두드렸을 때 여기 중간에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진동추가 움직이면서 이 소리를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동진이라 그러면 동진. 그런데 이 진동자와 이 진동자가 서로의 파장이 다른 거로서 뒀을 때는 이 추는 안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같은 파장을, 그게 같은 헤르츠다 그러는 겁니다. 헤르츠의 진동이 같으면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진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의 파장이 같은 작용을 해 가지고 추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갔다가 밀려가 다시 오면서 이 진동자를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꼭 북하고 똑같은 겁니다. 북을 한쪽에서 치는 것 같으면 반대편에 한쪽에는 소가죽이 한쪽이 말가죽이다. 한쪽에 치는 것 같으면 한쪽에 그는 울린단 말이지. 그런 건 마찬가지로 장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동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그 파장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발생되는. 그래서 이 파장이 같다는 것은 이것은 선이게 되는 겁니다. 선인데 이것은 이 높이에 있는 것은 산이게 되고 이 부분에서는 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짜기라 그러지. 그래서 이 산은 우리가 나사도 마찬가지 나사산이라 그러면 높은 것을 산이라 그러고 밑에 것을 골이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높은 것을 매산자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매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매라는 예전에는 매산자로 해가지고 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지금은 산으로 쓰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산과 선, 이것은 선인데 이것은 산이고, 선은 작은 산,
언덕. 거의 고음이다. 옛말입니다. 선. 그렇게 보자면은 높은 산이고 선이고 이래 되는 것 때문에 높은 산과 낮은 산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음량으로 되어 있는 이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선과 산. 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는 앞 시간에도 많이 여러 번 배웠지만은 알과 을입니다. 알 속에는 을 들어가 있단 말이지. 산은 큰 산이 이루려 그러면은 낮은 언덕들을 같이 함께 한단 말이지. 그 선을 같이 함께 되는 겁니다. 또한 지금의 이 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제주도고 여기는 거제도다. 전혀 별개의 제주도와 거제도는 전혀 별개의 점과 점으로서 이루어져 있지만은 그런데 이 우리